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신생활 성신리우스로 찾아온 이서링이 고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봬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봬요. 신났어. 신났어. 네,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자, 성신리우스 이번에 찾아온 이제 소식은 결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 사람도 좀 많이 걸리는 그렇죠. 거로 사람에서도 결석이 되게 네. 흔하게 네. 알려져 있으니까. 자, 이 결석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증상인지 또 먼저 좀 볼게요. 원장님. 결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결석은 흔히 우리가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생체의 어느 부위에 돌이 발생되는 걸 우리가 결석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질환은 이제 비뇨기 결석. 비뇨기 가장 많이 흔히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신장, 우리가 보통 비뇨기라 하면 신장, 요관, 그 다음에 방광, 요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어느 부위에도 이제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비뇨기 결석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증상 생기면 보호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아이가 배뇨 자세를 취하는데 배뇨가 안 나온다. 네. 또한 이제 혈뇨가 나온다. 그리고 배뇨하고 나서 오줌을 질질질 싼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아이가 배뇨할 때마다 아파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증상 때문에 오죠. 결국은 이제 그런 증상 때문에 오는 게 이제 비뇨기 결석이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치료하기 이전에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증상 발현 자체가 일단은 오줌을 못 싸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혹시나 이제 결석 위치가 요도를 막고 있는지 아니면 혈뇨 증상이 나타나면 방광 안에 결석만 많아도 이제 오줌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장의 결석, 특히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요관을 타서 방광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간은 요관 쪽에 만약에 결석이 생긴다면은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막히게 되면 오줌이 이제 방광을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제 오줌 자체가 신장에 머무르면서 신장이 점점 물풍선처럼 변하는 게 우리가 수신증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사실 신장 기능이 다 이제 쓰이지 못하고 결국 망가지게 되면 신장을 드러내는 수술까지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최악인데 신장을 드러내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요? 결국은 우리가 신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드러내더라도 나머지 신장이 자기가 두 배의 일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손상이 일어나면 결국은 생명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건데 진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엑스레이를 찍으면 대다수 진단이 되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결석의 크기라든지 결석의 위치 이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수술했을 때에도 이제 저도 가끔 봤는데 되게 작은 아이한테 이제 수술해서 보니까 너무 큰 돌이 들어가 있는 맞아요. 거가 보고 맞아요. 저 엄청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싸나 싶을 정도로 정말 궁금한데 정말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원장님? 사실은 이유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게 규명되진 않았어요. 대사수 조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식이 습관이라든지 이 아이가 평소에 산성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은 오줌도 산성화가 되다 보니까 결석이 산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호르몬 질환 때문에 결석도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 수술을 만약에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 뒤에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방광 결석이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는 개복을 해야 돼요. 어차피 방광을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석 수술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이제 혈뇨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방광염이 심한 아이들은 수술했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시원하게 오줌 싸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보통 아이가 배뇨를 할 때 움찔움찔하면서 또 오줌이 끝에 몇 방울 떨어지는 증상이 한동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뒤로도 방광염에 관련된 내복약을 한동안 복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줌량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약을 그만 먹고 그 다음에 아이가 처방식사라도 끊어야 되는 시점 그 시점은 뭘로 판단하냐면 요검사로 판단하는 거예요. 요검사를 간단하게 오줌을 채취해서 우리가 산도를 보고 더 이상 결석 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없다 하면 일반 사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 처방을 받아놓고 그러고 나면은 보통
약 먹고 조금 괜찮아졌으니까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발되는 부분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수술하는 애들은 4-5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자꾸 결석이 생겨요, 이런 경우.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매니지먼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스케줄을 지켜주셔야지 우리 아이가 다시 재수술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이게 저도 이제 그냥 맨날 전화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맞아요. 수술하고 나서도 관리할 때, 첫째 실수 관리할 때도 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맞아요. 선생님, 피 볼 때마다 이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요. 그렇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미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성심 메디컬 뉴스는 끝.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새로운 질환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안녕. 오케이. 깔끔하니 끝났다. 깨.